예, 안녕하세요. ABO 박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나요? 저 아까 들어올 때 눈이 많이 오던데 오고 있습니까? 예. 저 눈 오는 거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어쨌든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제가 왜 아메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아메이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이 아메이, 저의 화이 아메이는요, 막연히 잘 살고 싶었습니다. 네, 막연히. 그러나 저희 와이프가 아메이 하는 거를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LOC도 집어 던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폰서님 와서 설명하는데요. 초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저의 아메이 시작이었고요. 나름대로 속으로는 직장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의 어떤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또 나름대로 IT 쪽에서 30대 중반은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제가 자기 사업이라는 걸 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해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예. 갑의 입장에서 약속을 파기시키고 항상 자기들이 편한 대로 어떤 그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계약을 바꾸는 거 보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아메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있었고요. 이런 변화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하이 아메이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콘텐츠에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건강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건강 어떤 시장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좀 볼 수 있었던 해안이 있었고요. 또 그 해안으로 뉴트리라이트의 어떤 경쟁력을 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노후 대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와서 화이 아메이는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업 설명을 듣고 상속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화이 아메이가 되었고요. 저한테 이게 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노력한 것이 무한대로 인정돼서요. 인쇄소득이 나온대요. 제가 어떤 이제 그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해 놓으면은 그 시장이 강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노력이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진짜 이 기업이 약속을 지킨다면 나에게 이런 인쇄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가장 또 큰 거는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잘 몰랐지만 아메이가 갖고 있는 역사 때문에 회사 망하지 않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스폰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쉬워지고 수입은 많아진대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 말이 스폰서 사장님이 한 말이 맞더라는 걸 저는 현재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화해 아메이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현실은 아마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요 근래의 현실은요, 이 코로나19입니다. 뭔가 새롭게 비즈니스의 형태도 변화해야 되고요. 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을 단 2년 만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 5대 변화의 전망이라고 2020년도에 실제 이 전망이 나왔거든요. 우선은
보건정보가 등장할 것이라는데 지금 현재 보건정보가 등장했고요. 그다음 글로벌 밸류 체인.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생산 기지가 여러 가지 기업이 다국적으로 국가 간의 연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어 있고요. 비대면 서비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 특히 이 집단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MZ세대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기존 세대가 그 MZ세대를 인정하는 시대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면 회의가 없고 지금도 제가 사업 설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사회적 현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결국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직원이 근무를 해도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근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로봇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거든요. 단순 노동은 갈수록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소비마저도 어떻게 해요? 언택트 시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의 어떤 소비가 71%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뭐 쿠팡, 뭐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기업의 가치가.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입원과 결제활동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시점에 있고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현실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약 70%가 부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업이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새로운 소득원이었으면 좋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일. 두 번째,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세 번째,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네 번째,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다섯 번째,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여섯 번째, 트렌드에 맞는 일. 이런 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성격이 다른 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수입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수입? 인세 수입을 저에게 줄 수 있고 자산 소득을 저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매일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 이런 인세 소득이 나오는 자산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프로듀서, 생산자가 돈을 벌고 컨슈머, 소비자는 돈을 썼다면 이 프로슈머의 개념은 소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프로슈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매일 쓰는 우리가 생필품, 그 생필품 통해서 우리가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성이 평생 쓰는 화장품으로도 뭐 매덕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소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프로슈머, 결국은 사업의 시작은 브랜드 체인지에 있습니다. 매일 써야 될 생필품들이죠. 비누, 치약, 칫솔, 샴푸, 무스, 화장지.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죠? 화장지를 막 다들 사재기를 한 거죠. 이유는 뭘까요? 생존품이니까요.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생필품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저감을 못 느꼈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슈퍼에 가서 이 생필품을 쟁여놓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실제 사재기를 안 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재기를 했다는 거죠. 왜?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 이 생필품을 가지고 저희는 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 저마트를 갔습니다. 가서 왜요? 매일 필요한 거니까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소비는 지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필품들을 아메이마트라는 곳으로 바꾸면 소비가 지출이 되고 그게 또 소득이 돼서 그 소득이 자산까지 나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곧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저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아메이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캐시백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캐시백이 일반적인 OK 캐시백과 아메이 OK 캐시백을 비교해 드리면 일반적인 OK 캐시백은요 약 0.1%, 많아야 0.5%.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자신이 쓴 것만 자신한테만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를 친구와 같이 가서 친구를 소개해서 그 OK 캐시백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캐시백을 받아도 각각이 캐시백이 서로에게 합산되지 않고 각각에게 이제 실제 캐시백이 발생하고요. 똑같은 어떤 제품이라면 생필품을 아메이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친구가 썼다면 그 친구에게 쌓인 캐시백도 같이 합산해 준다는 거죠. 자,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씀으로써 내가 캐시백을 받는다면 내가 쓴 것만 모이는 거에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소개한 것까지 같이 합산해 준다면 더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합산을 해주니까 왠지 모르게 뭐가 될까요? 제가 뭔가 이익을 보니까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는 나중에 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아마 아메이가 이 캐시백을 합산해주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갖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합산을 해줄까? 합산을 해주면 먼저 한 사람이 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에게 현금 캐시백을 해주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저희들이 이마트, 저마트에 가서 소비했던 그 생필품에는 아까 지금 OK 캐시백이 발생하지만 아메이 제품에는 그 모든 제품에 점수가 있습니다. PB라는 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한 달 동안 모읍니다. 그 모아진 PV 합산에 대해서 그 다음 달 14일 날 현금으로 환산해 줍니다. 곧 내가 모아진 점수를 어떻게 현금으로 환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산 방법을 알고 쓰시면 훨씬 나에게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환산표는 어떻게 되냐? 20만 점을 모으면 3%, 60만 점을 6%, 120만 점을 모으면 9%, 240은 12%, 400만 점은 15%, 680은 18%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렇게 포인트를 모으면 몇 프로를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아메이마트에서 약 20만 포인트 정도를 물건을 한 달 동안 샀어요. 그러면 20만 포인트에 대한 3%인 6천 포인트가 쌓인 거죠. 이 6천 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 PV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BV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 비율은 지금 현재는 1.65, 제가 이 자료에는 1.65 되어 있을 때 대략 한 1.65로 계산하면 약 한 9,900원 정도를 캐시백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초 사업 설명을 할 때는 PV와 BV를 1대1로 해서 그냥 PV로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메이 비즈니스 인쇄 수입을 만드는 거는 단순합니다. 슈퍼를 바꿔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슈퍼를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S라는 사람이 아메이 슈퍼에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본인에게 알렸습니다. 본인도 이 아메이 슈퍼의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A, B에게 각각 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차피 각자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에서 한 달 동안 20만 점씩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20만 점을 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 본인 AB 중
그 다음 달, 한 달 동안 모아준 보너스를 그 다음 달 14일 날 현금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환산해 줄 때 이때 누가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S요. 아니면 가장 늦게 한 A? 한번 알아볼까요? 자, S라는 사람이 나에게 알렸고 내가 그걸 A, B에게 갖고 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메이 슈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메이 슈퍼 입장에서는 본인 A, B는 누구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쓰게 된 거죠? 이 슈퍼 사장님 입장에서는 S의 광고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S로 발생한 그룹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곧 자기가 쓴 거는 20이죠. 그룹 매출 80을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 B는요. 누구 때문에 아메이 슈퍼를 이용한 거죠? 본인 때문에 아메이 슈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본인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 60만 점을 인정을 받습니다. 각각 A, B는 20만 점씩을 슈퍼로 또 인정을 받겠죠. 왜? 자기가 쓴 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선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또 가장 많이 받을까요? 매출이 가장 많으니까. 아까쯤에 제가 S 찍었는데 계속 S를 찍어야 되겠네요. 매출이 가장 많으니까. 자, 그러면 진짜 S가 얼마나 보너스를 받고 나는 얼마의 보너스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각 20만 점인데 S로부터 발생한 그룹의 매출이 80이기 때문에 80은 보시면 60과 110 사이여서 6%의 보너스의 자격이죠. 6%이면 약 48,000원이나 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48,000원의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48,000원의 보너스는 S 혼자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4명의 점수를 합한 거니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내가 다 가져야지. 그렇죠. 근데 저희 이 마케팅에서는요. S가 다 갖는 개념이다. 4명이 같이 모은 점수이기 때문에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부터 주는 게 공평할까요? 예. 저희는 위에 사람부터 갖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부터 주는 거죠. 늦게 가입하신 분부터 계산해주고 남는 것을 갖는 후자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너스를 어디부터? A, B부터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본인의 그룹은 60만 점이고 60만 점은 여기서 60만 점에 36,000원의 보너스가 발생했고 여기서 각각 A, B 20만 점 6,000원씩 보너스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그러면 본인의 그룹은 어떻게 해요? 36,000원에서 A, B 보너스 6,000원을 빼준 24,000원이 본인의 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S는요. S는 48,000원에서 36,000원은 밑에 본인 그룹의 보너스를 제외 뺀 12,000원이 S의 보너스가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정반대죠. 수입이 가장 많아야 될 S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시작한 본인이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 수입의 역전이 발생한 거죠. 먼저 가입했어요. S 입장에서는. S는 회원도 많고요. 매출도 많은 S가 왜 본인보다 수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다 뭘까요? 이 사람이 많아야죠. 회사도 먼저 회사에 취직하신 분이 수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S가 수입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보셨듯이 S라는 사람이 나에게 한 번의 노력을 했을 때 저희는 가입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거죠. 곧 S가 한 번의 노력을 했을 때 본인이 2명에게 이와 같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순이라는 거는 결국 선착순의 노력순이라는 거는 노력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은 공평하죠. 공평하기 때문에 시장에 포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먼저 시작했던 이유만으로 계속 수입이 많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 밑에서 회원 가입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가입 순서와 관계없이 누가 더 노력했냐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입은 매월 증가, 평생 상속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24,000원 받는 것도 좋은데요. 혹시 내가 3만 원 받을 거 24,000원 받은 거 아닐까? 진짜 자신의 노력한 만큼을 100% 수입으로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S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S가 없이 내가 직접 아메이 가입했습니다. 자, 본인의 그룹은 60만 점, 60만 점은 6%니까 36,000원, 36,000원에서 AB의 보너스를 제하니까 24,000원. 자, S가 있든 없든 내 수입에 변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곧 각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1대1로 회사와의 관계로 1대1로 소득이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그 누구의 소득을 일부를 뭐 빼앗아 오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 자신의 수입, 그러면 본인이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혹시 A, B에게 내가 24,000원을 받기 위해서 A, B에게 피해를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A, B 입장에서 내가 없이 직접 아메이에 전화해서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의 수입에 변동이 있나요? 없죠. 자, 변동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A와 B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에요. 이 A와 B가 여러분 내 회원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회원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이 비즈니스는 이와 같이 제품을 쓰려고 하는 또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요. 어차피 제가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없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90일 내에 내용물의 반만 남아있다면 100% 환불이 된다면 소비자는 쓴 만큼 이익이겠죠.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24,000원이 아니라 24만 원도 되고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 쓰는 생필품, 평생 써야 되는 그 생필품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돈 1,000만 원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자체가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보너스 배분 원리를 갖고 있는 제일 원칙은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소비만 해도 이익입니다. 윈윈이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이런 윤리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1994년 미 상원으로부터 에디슨 마케팅을 수상했습니다. 혹시 그 큐빅하고 다이아몬드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이렇듯 마케팅도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조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자, 어차피 내가 80만 원에 이렇게 12,000원, 24,000원, 6,000원 그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진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 A가 만약 혹 진짜 가입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고 하면 그 나중에 A가 더 열심히 했어요. U보다. 그래서 5명에게 만약에 알렸다면 이때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매출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S가 많을까요? 아니면 진짜 노력순으로 노력을 가장 많이 한 A가 진짜 많아야 될까요? 마케팅의 구조상 A가 가장 많아야 되죠. A의 수입은 78,000원이 됩니다. 자, 문제는 A가 78,000원일 때 U는 얼마가 될까요? U는 3만 원입니다. S는 18,000원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사람에게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2명한테 노력하는 것보다는 5명한테 노력하니까 U의 수입보다 어떻게 해요? 2배가 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늦게 시작한 게 늦게 시작하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월 100만 원을 버는 방법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나 100만 원 버는데 관심 없어. 그럼 제가 난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만 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캐시백. 저희가 뭐 하는 거냐면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꿨음으로써 캐시백을 받는 건데요. 일반적인 캐시백은 0.1%인데 저희는 최대 3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캐시백을 받는데 그러면 아까 지금 20만 원? 그럼 매달 20만 원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팔아야 하는 거 생각이 드셨죠? 자, 본인이 10만 원 정도 쓰고요. A와 B한테 이 정보를 얘기해서 각각 6만 원, 4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이 전체 그룹을 본인의 그룹으로 인정을 받아서 20만 점에 3%인 6천 원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두 명한테 얘기해도 또 A가 얘기했는데 A가 또 B한테 내가 두 명한테 얘기를 안 했고 한 명한테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A가 또 B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전체 그룹 매출로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5만 원을 썼지만 전체 그룹 매출은 20만 점에서 6천 원의 보너스 받습니다. 곧 여기 보셨듯이 사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소비만 모으시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개념이 아닌 거죠.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거나 또 알려주셔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매달 2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쓰셔도 자기가 쓴 만큼에 대한 캐시백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자, 본인이 이렇게 5만 점 하고 A와 B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B는 아메이 제품을 예전에 쓰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써서 20만 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B는 20만 점에 3% 6천 원을 보너스 받았어요. 자, 나는 어떻게 될까요? A는 8만 원을 썼는데도 그룹의 매출이 28만 원이니까 A 8,400원의 보너스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6천 원 A, B 그룹을 빼주니까 2,400원. 자, 본인은요? 전체 그룹이 33만 원이니까 3% 9,900원인데 8,400원이니까 1,500원.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이 소비가 쌓이고 쌓이다면 지금 제가 이거 20만 원이지만 이 소비가 계속 10,000원 쓰는 소비자가 쭉 10명이 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 쓰기만 해도 나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B가 비즈니스를 한 거죠. 비즈니스를 열심히 나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00만 원이 되고 약 60만 원에서 한 달에 브론즈 빌더가 돼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때 나의 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이면 나는 얼마요? 한 105만 원? 80만 원? 아니요. 이 자체가 이 400이 되는 순간 나는 410. 곧 10만 점만 개인이 썼으면 빵 프로지만 그룹 매출에서 15%도 내가 쓴 거에 대한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어요. 자, 20만 원일 때는요. 20만 원 대한 15%. 매일 쓰는 생필품을 쓰면서 내 생활비의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자, 네트워크가 커지다 보면 이 그룹이 1000만 점이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쓰는 매일 모든 생필품을 21%씩 캐시백. 제 위에 동생이 스폰서인데요. 근데 엄마 그 눈에 진짜 와야 돼. 잠깐만요. 제가 음성으로 지켜드려야 돼서. 네. 그래서 동생이 그 스폰서인데요. 21%입니다. 매일 쓰면서 본인.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쓰기만 해도 21% 캐시를 받습니다. 자, 먼저 한 사람보다 매출은 많을 수 없지만 소득은 언제든지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아메 소득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매달 의무의매가 없습니다. 의무의매가 없어요. 그리고 수입은 노력순이고 선착순이 아니고 또는 매출순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없고요.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매년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 BV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고 이건 스폰서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현금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은 포인트에 따라서 다음 달 14일 날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가. 네, 아메이가 2020년이 들어오면서 2019년부터 아메이 몬이라는 게 디지털 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산 거에 대해서 구독하면 그 구독한 거에 의해서 이 아메이 모니가 쌓입니다. 이 모니는 아메이 쇼핑몰에서 돈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뭐 20만 점을 모아야만이 3% 캐시백이 아니라 내가 구독을 매달 10만 원 이상만 하면 그 내가 사용한 10만 원 이상만 사용한 그 기간에 따라서 나에게 아메이 모니가 쌓입니다. 매달 사용하고요, 평생 사용하고 또 재구매해야 될 이것들을 저희들이 자동 구매함으로써 뭘 통해서 장바구니 스마트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디지털 머니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2회차에서 5회차까지는 10만 원 이상 5천 원이 에이클릭 머니가 쌓이고요. 6회차에서 11회차에는 만 원의 에이클릭 머니가 쌓입니다. 12회차에서 24회차는 15,000원의 에이클릭스 머니가 쌓이는데요. 이 에이클릭스 머니 장바구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원 이상의 주문을 하셨을 때 이런 에이클릭 머니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내가 에이클릭스 머니로 사용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에이클릭스 머니도 쌓이지만 거기에 따른 PV 포인트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A, B 이 세 명의 소비자들을 에이클릭스 장바구니로 모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분도 장바구니를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주위의 지인과 한 분 정도한테,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얘기해서 각각 두 개 정도의 장바구니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한 분당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구매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한 20만 PB 네트워크, 20만 PB 소비자 네트워크, 20만 PB 소비자 네트워크, 3명의 20만 PB 3%의 내 그룹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주위에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서 5개의 장바구니를 갖고 있어서 전체가 120만 PB가 된 9%가 된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을 해주고, 이때 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120만 PB의 9%인 10만 8천 원에서 각각의 6천 원씩을 빼주면 약 9만 점이 남고요. 여기다 1.6을 하면 14만 4천 원. 이 14만 4천 원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매달 나오는 거죠. 왜? 이 장바구니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내가 어차피 이마트 저마트에서 소비를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하고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계속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장바구니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이 14만 4천 원은요, 매달 평생 나옵니다. 매달 10만 원에 통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1억을 아마 예치해야지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나오죠.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단순히 써야 될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그 장바구니를 통해서 모음으로써 각각의 자기들의 이익, 10만 원에 대한 5천 원의 에이클릭 머니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에이클릭스 머니도 쌓이지만 이와 같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이와 같이 매달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신 소비자에게 약 5만 원 정도의 샘플들을 아메이 본사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던 이분들도 주위 분들과 같이 장바구니를 같이 공유하다 보면 이분들이 6%의 네트워크, 60만의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겠죠. 나도 주위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장바구니를 연결하다 보면 약 400만 원의 그룹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브론즈 빌더라고 합니다. 브론즈 빌더가 됐을 때는 매달 받는 보너스에서 추가적으로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PB나 15%가 60만 점이고 각각 60만 PB의 6%의 세대금은 10만 8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해요. 빼주면 49만 2천 PB입니다.
49만 2천 PB에 실제 곱하기 1.6 그걸 하면 78만 7천 원인데요. 여기다가 실제 곱하기 1.3을 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으려면 한 SP 정도의 자격, 1000만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드시거나 또는 최소한 680 이상의 네트워크를 만드셨을 때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새롭게 아메이가 브론즈 필더라는 핀을 만들어서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초기 사업자에게 수입이 즉시적인 수입이 되고 또 안정적 수입을 유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브론즈 보너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결국은 이렇게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네트워크는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한 5개의 그룹이 내가 만들어져서 각각 400만, 300만, 200만, 100만, 100만 해서 약 1100만의 그룹이 만들어졌다면 브론 아메이로부터 1100에 대해서는 23%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3만 점이 되고요. 각각의 그룹의 보너스 126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입은 약 203만 원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할 때 금리가 2.8%로 증가되면 약 35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약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의 자산 가치가 있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이 매달 나오는 거죠. 매달 나오면 더 좋겠죠.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1000만 점을 한 사람을 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는 이렇게 1000만 점을 했을 때 200만 원 이상의 소득만 발생이 아니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버 프로듀서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이런 분들은 1000만 PB를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월 수입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을 갖고 있고요. 그 1000만 PB를 1년에 한 3번 정도 했다.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1000만 점을 1년에 한 6번 정도 유지하신 분들은 우리가 플래티늄인데 이때 첫 플래티늄은 1000만 점을 연속해서 3번 유지하셔야 되고 이때는 느낌 플러스 한 250만 원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정식 사업가로 인정되며 1박 2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 호텔 어떤 세미나가 없지만 이제 아마 예전에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1000만 점을 1년에 12번 했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고 느낌 보너스 한 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연말 보너스, 그다음 해외 기회, 그다음에 제주도 포럼 2박 3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미에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또는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 못 하는데요. 저희도 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간 여행이죠. 그 두바이, 두바이 여행 갔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저희 그룹에서 제주도에 그 위드 코로나 시대 할 때 잠깐 워크숍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아미는 꼭 그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무료로 공짜로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내가 1000만 점이 되고 또 해외여행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그분도 언젠가 나와 같이 21% 1000만 점이 네트워크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도 21%, 나도 21%, 1차 보너스에 대해서 독립했다 그러고요. 이때 아메이 회사로부터 이 그룹 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는 한 99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죠. 그래서 3개의 그룹을 독립했다 그러면 매달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에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큼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지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듯이 이런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일들은 내가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매출에 대한 이익을 받지만 이거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이 돼서 맥도날드의 사업권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되어진 그룹이 이렇게 한 그룹이 있으면 독립되어지고요. 이것도 로열티를 받다 보니까 이 전체 그룹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를 합쳐서 약 한 300만 원 정도
자산으로 한 20억의 돈을 은행에 예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 이게 만약에 이 수입이 제가 20억의 가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어떤 인세소득의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이게 매달 나올 수 있는지 평생 나올 수 있는지 거기서 증가할 수 있는지 또 상속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면 재구매가 일어나는 아미 모든 제품은 소비재라 합니다. 아까 지금 제가 또 생필품,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제품, 네. 홍수가 나도 써야 되는 제품, 네. 이런 생필품들은요 계속적인 재구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비자와 사업자는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마케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는 계속 증가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신상품이 증가됩니다. 매월 한 3개에서 5가지 신상품이 증가되는데 이 안에 커다란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아메이가 5가지 제품으로 한국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약 30년 정도 지금 접수하는데요. 약 1,500여 가지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은 지금 현재 약 3,000여 가지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제일 어디서 시작했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한 가지 제품으로 1959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약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은 250만 가지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자 서비스, 저당권, 부동산, 집만 사고 팔아도요. PB가 쌓입니다. 이런 백화선, 위성통신, 장거리 전화, 여행 서비스, 법률 서비스, 차 고치시는 것도 PB가 잡힙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생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캐시백이 되고 또 그룹으로 모아져서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메이 제품 여러분 카탈로그 보시고 쓸 거 없어 이러시는 분 가끔 있으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아메이에 링크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LG 리바이스 이런 것도 내가 청바지 입으면서 아메이 사이트를 통해서 리바이스 들어가서 그 청바지를 사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받고 또 내가 입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도 같이 사입었을 때 같이 싸고 캐시백을 받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비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 의해서 엄청난 소비가 모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비전 안에 실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확장되게 되겠죠. 곧 내가 아까처럼 내가 전달했던 그 세 분이 15% 네트워크, 곧 브론즈 빌더가 된다고 했을 때 전체 나는 약 1200만 점이 되고 그랬을 때 대략 수입이 약 250만 원 정도.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연간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에메랄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듯이 이 빌더에 계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넘 세 그룹을 가져서 월 500을 연간으로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6개 그룹을 갖고 있을 때 저희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플래티넘 6그룹을 이랬을 때 수입이 연간 한 2억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항상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숫자도 처음에 그러고 나중에 가면 다 우리 쌀이 다 먹어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PT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분이 A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A는 이분보다 늦게 시작한 2명의 PT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사파이어의 자격입니다. 그 2개의 플래티넘 구간에서 사파이어가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이에요. 자, 이 A보다 늦게 시작한 이 B는 또 3명의 플래티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분을 에메랄드라고요. 연봉이 7천에서 1억 5천이 됩니다. 자, B로부터 전달된 이 C는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6명의 플래티넘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연봉이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만 숫자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네 가지의 수입 소득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회사 망하지 않을 건지, 진짜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마케팅은 마음에 드는데 그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과 경쟁력, 우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예.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이 되게 중요하죠. 기업 이념. 네. 자신의 독자적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959년도에 리치 디보스와 제베드 두 분이 지하 창고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기술력만으로도 갖고 있는 특허만으로도 지금 현재 ABO를 다 몇 년간 먹여 살릴 정도였던 기술력과 연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력은 세계 2위, 과학력은 세계 4위. 그걸 통해서 산업의 영향력, 단순히 그냥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품화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영향력이 세계 8위. 네, 기술력을 수정 대단한 기업이죠. 자,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100여 국가 및 지역에 진출되어 있고요. 14,000여 명의 직원과 1,000명 이상의 기술자 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약 650가지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1,200가지의 특허, 그리고 전 세계 5대 농장, 유기농 자체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치 디보스와 제이비 랜델 두 분이 갖고 있는 사회 공헌 이런 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의 50대 기부자에 들어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네, 리치 디보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대부호이지만 그 부를 사회에 공헌하고 나누어주는 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메이 하면 많은 분들이 제품은 좋아라고 하는데요. 그 제품이 좋아하는데 가장 1순위 뭐냐면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전세계 판매 1위. 1939년도에 시작된 이 뉴트리라이트 8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건강보조식품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이런 어떤 뉴트리라이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직접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 그걸 수확해서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건강식품의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도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운 좋게 가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가볼 수 있어서 그 샘 램보거 박사님 이렇게 뵙고 또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을 감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헬스 센터도 옵티멀 센터도 들어가서 견학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실제 공장에 가서도 이렇게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도 직접 가서 이렇게 실제 그 재배되는 알파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알파파인데 이렇게 알파파를 직접 또 만져보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있어서 아메이를 제가 좀 오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직접 이 농장에서 뉴트리라이트가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저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가치를 느낄 거라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때 제 스스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티스트리 화장품 5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직접 판매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중에서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부산 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로서 이 아티스트리 이렇게 로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 하면 세제 아시죠? 예. 아메이 세제 특징이 뭐냐면 친환경 세제입니다. 이제는 필환경이라죠. 제품의 품질이 좋은 그게 환경을 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품질이 좋은 것과 같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는 마크와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미 환경 보호로 또 세이프 초이스를 갖을 정도로 이런 어떤 제품의 안정성과 환경 보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제품인데 품질이 나쁘면은 잘 안 지워지면 어떤 의미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세탁용 세제인데요. 이 세제가 가루 세제가 파우더고 L은 리퀴드입니다. 이 파우더인데도요 99점을 획득했어요. 밑에 있는 제품은 리퀴드 액체 세제인데 액체 세제가 2등을 했죠. 액체 세제가 86점. 그러니까 가루 세제인데도 이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 공기청정기 판매 1위인 공기청정기를 갖고 있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전 항목에 대해서 102가지의 알레르기 물질을 고를 수 있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유일한 공기청정기입니다. 현재 먹는 물, 이 정수기도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 치약이라는 치약, 칫솔, 구강용품이나 퍼스널 케어 제품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이 사진. 이 사진이 악동들이라는 골목의 악동들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부제목이 더 중요해요. 이 작품의 부제목이 변합니다. 이 작품의 왜 부제목이 변하느냐면요. 여기는 총 이 사람은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 변화가 오는 거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네. 한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누가 가장 변화에 충격을 받죠?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사람이 변화에 충격을 받는데, 근데 또 웃긴 사람이 있어. 남의 일이냐 쳐다보고 있는 사람. 네. 강아지처럼 남의 일이냐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또 오늘보다 나아지, 오늘이 내일 좀 나아지겠지. 어떻게 하겠지. 예.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있다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요, 우리 주변에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한대요. 그리고 결국은 미래가 결국 뭐예요? 현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를 우리가 달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미래의 비전을 바꾸면 현재의 결정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생각을 바꾸세요. 조금만 바꾸시면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 도대체 내가 팔으라는 이유는 예, 팔 수 있습니다. 팔아보세요. 파시는데 파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마케팅도 같이 전달하세요. 결국은 소비자 관리 능력에서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컨슈머에게, 소비자에게 아메이 만남을 만들어주고 브랜드 체인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애용하게 하고, 그 애용을 내가 먼저 시작해보고 써보고 좋아서 주위 분들에게 구정 광고 하다 보면, 플랜을 구정 광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제품을 구정 광고 하다 보면 사업자도 나오고 소비자도 나오는 게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결국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결합입니다. 소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출을 얻으셔야 되고요. 사업자를 통해서 후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1차 보너스에게 판매 수당을 제공해 주고, 사업자는 결국 저희들에게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를 제공해 줍니다. 곧 인세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메이 사업을 물적 유통이 아닌 지적 유통으로 보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거로 운영하실 수 있을 때 비즈니스가 훨씬 더 쉬워진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이브랜드 리더 사장님이 하신 말이죠. 아메이 사업에서 여러분이 고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비즈니스가 얼마나 내가 소비자를 잘 만들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